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, 제일 대표적인 게, 사주의 용어 중에 뭐 충합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, 또 신살들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. 넌 사주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충이야. 그래서 안 좋아. 합이 많은데, 되게 좋아. 너한테 이 사람 잘 될 거야.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. 또 궁합을 볼 때, 아유, 원진살이 꼈네. 너 공방살이 꼈네. 고신살, 뭐, 고란살이 있어. 아, 역마살이니까 남편이 도망가지.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이 신살이라는 거는, 역학에서는 되게 하위 취급의 어떤 푸는 방법이자 용어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음양, 오행이 있고, 이제, 천간, 지지가 있고 뭐 이러는데, 어떻게 보면 개념상으로는 이것들의 하위 개념이 있거든요. 귀인, 이런 거에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최하의 단위에서 이제 어떤 지지 글자 간의 어떤 조합상에서 발견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맞지가 않아요.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많이 걸러냅니다. 그래서 뭐 신살, 뭐 이런 신살 종류가 뭐 천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, 실제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많이 봐야 한 13가지 정도? 요 정도만 딱 추려서 봅니다. 그것도 이제 딱 보는 게 아니라, 중첩해서 들어온다든가 어떤 상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때만 이렇게 봐요.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닥 실력이 좋은 건 아니다.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, 넌 도화살이 있어. 그래서 뭐, 넌 이렇게 안 좋아. 남편이 뭐 바람나겠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. 또 충이 있으면은 또 안 좋게 보는 것도 있는데, 실제 공부하다 보면 충은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충합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되면은 시간 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, 오늘은 어차피 안 속는 거에 대한 거니까 요런 거 정도, 요런 식의 말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. 또 대화하다 보면은 물어봤을 때 그냥 단답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. 그냥 좋은 것 같아. 아니야. 뭐 이렇게요.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한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거는 또 학문적으로 좀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말 안 해봐서 그런 건데, 결국엔 그것도 배운 거에 길었다 하더라도 학문적으로 좀 짧은 거예요. 제대로 사람들을 감명해주는 연습이나 임상을 갖다 제대로 안 해봤다고 보셔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일단 걸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또 뭐 보면은 어디 낙원산 가든 아니면 어디 가면은 사주 카페도 보면 금액이란 감명 복비라는 걸 받잖아요. 그럼 금액이 뭐 10,000원부터 뭐 30,000원, 50,000원 뭐 이렇게 부르는데, 금액들도 막 달라요. 근데 실제 웃는 고수들은 잘 안 보지만 보면은 돈을 제법 받습니다.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사주 조금 배운 걸 가지고서 나 이거 사업해지 나온 사람들은 얼마를 이렇게 되게 싸게 받아요. 그래서 뭐 질문 하나당 10,000원, 또 내지는 뭐 질문 한 2개에 30,000원 뭐 이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런 분들은 일단은 조금 배움이 좀 되지는 않았구나. 물론 그런 사주 카페나 사주 철학관을 운영하시면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렇게 나중에는 뭐 고수의 반열 된 사람도 있겠지만, 그러려면은 과연 그 업력이 얼만큼 됐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에요. 그래서 뭐 얼마 되지 않았다? 그러면 뭐 실력이 출중한데 뭐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업으로 삼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은, 그러지는 않아요. 대부분은 배우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사업해봐야지 이렇게 나오신 분들 좀 많아요. 실제로 제 주변에도 사주를 잘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저보다 더. 근데도 이 실제 사람들 봐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왜 안 봐주냐 그러면은, 사람의 운명이 달린 건데 그걸 어떻게 쉽게 봐줄 수가 있느냐. 이게 이게 쉽게 말처럼 되지가 않는다. 그래서 내가 혹여나 배움이 짧아서 잘못 봐주면 어떡하냐. 오히려 이런 걱정들을 더 많이 해요. 그래서 고수일수록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하거나,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막 쪼르지 않는 이상 잘 봐주지는 않아요. 저도 뭐 이렇게 봐달라고 하면 봐주긴 하지만은, 뭐 그렇게 뭐 무조건 봐줄 때 다 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. 제대로 보겠다는 사람 있으면 저도 봐서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. 또 사주를 보자마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면은 그게 요새는 뭐 만세력이라고 있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돼 있거든요. 그럼 거기에 쭉 이렇게 보면 자기 사주랑 거기 밑에 뭐
형충해합이라든가 신살, 뭐 육친, 뭐 귀인 이런 게 쭉 다 나와 있어요. 그러면은 쉽게 보는 사람들 그게 단어는 그것만 보여주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원래 사주상의 이제 구조를 봐야 되는데 그거 못 보고 그냥 신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귀인이 있네 좋을 거야. 뭐 신살이 뭐 어떤 뭐 역마살이 계속 많이 돌아다니겠네. 너는 안 되겠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뭐 도화살이 있다 등등 뭐 고란살, 뭐 효신살이 있어서 너는 부모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을 거야.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렇게 수가 좀 짧아요. 근데 좀 봐주는 사람들은 이게 그 사주를 보면 전체를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좀 보더라도 이렇게 구조를 이제 보고 어떤 상태인 걸 봐오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.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간이 길면은 되게 사주를 못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.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갖추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와요, 저한테. 아니면은 고수들한테. 그러면서 뭐 제가 뭐 안 좋나요?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는데 아니요, 그런 게 아니라 사주를 좀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. 이렇게 시간 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 이제 이제 질문을 던질 때도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고수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만 하수들은 그냥 받고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바로 또 저거예요. 신살만 보기 간단하게. 말 중에 이제 원진살이니 충이니 뭐 파가 있어, 뭐 귀문살이 있어, 뭐 이런 식으로 신살만 얘기하는 거 안 좋게 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좋다 안 좋다 구분이 아니라 뭐 이제 민감해질 수 있다, 뭐 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조금 그것도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갖고만 얘기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한 번은 걸으셔라. 그냥 싸게 준다고 하면 그냥 재미로 한번 보세요. 그냥. 예. 그리고 합은 좋고 충도 안 좋다 제가 말씀드렸죠. 또 고수일수록 오히려 이 합과 충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. 합은 뭐 서로 만났을 때 좋은 그 사이가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너무 이렇게 좋으면은 얽어맬 수 있는 관계가 되거든요. 그럼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2인 삼각 경기하는 거 보셨죠? 그런 거죠. 다리가 막 활동에 제한이 걸린다든가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합은 조금 조심해서 보는 경향이 있고요. 충도 이제 깨진다, 뭐 싸운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깨진다는 거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자기는 항상 사람들은 어떤 고정되어 있는 걸로 보통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깨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많은 기회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뭐 제일 안 좋을 때 뭐 전쟁이라든가 뭐 사고가 났을 때 더 기회는 더 많다. 뭐 경제적 거꾸로졌을 때도 뭐 더 기회가 더 많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만 그렇게 해서 무조건 합은 좋다, 충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일단은 걸으셔라.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.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감명받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좀 없어요. 그냥 말을 계속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지만 말을 던진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주면서도 뭔가 이렇게 움찔하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. 질문이 뭐 전혀 생각지 못한 것보다.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드들은 무조건 그거를 우겨요.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맞아, 이게 내 말이 맞아, 이렇게 될 거야.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자식 때문에 왔어요. 그러면 학 공부를 못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공부도 잘해요. 그러면은 머리도 똑똑해요. 그런데 아니야 걔는 공부를 못하는 애가 맞아. 뭐 원래는 잘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래. 다른 이유가 있어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죠. 이렇게 우기듯이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배려가 없어요. 실제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남편하고의 이제 관계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관계가 있었을 때 그 술사가 그냥 무조건 헤어져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더 안 좋아진 사례가 된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이제 집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술사는 타이밍이 좋다라고 해서 팔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팔고 나니까 집값이 더 오른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
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봐주지 않고 지금 자기가 본 대로만 그냥 그 글자상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서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약간은 수가 낮아요.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고수들은 어떤 식으로 통변을 하느냐면은 조금 오래된 사람들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잘 사주카페 잘 보이지는 않아요. 좀 배움이 오래된 사람들이 뭐 한 몇 년 공부한 사람들은 나와서 이제 보기는 해요. 근데 더 배움이 뭐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주변에서 물어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예. 또 고수들은 일단 대화하듯이 해요. 그래서 보통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게 약간 저희 쪽에서는 약간 인생 컨설팅이라는 개념의 말을 쓰기도 하는데, 실제로는 그 사람의 말을 대화하듯이 좀 풀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일로 오셨어요? 뭐가 문제예요? 이렇게 보거든요.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중 8구 뭐라고 그러냐면, 어머, 쟤 뭐 그런 것도 물어봐? 그런 걸 내가 다 얘기해 줘야 돼? 이상하네? 이렇게 보통 받아들이는데,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신점 보는 것과 철학관에서 이 사주 명리를 보는 건 좀 달라요. 이 사주에 있는 이 12개, 10개 이 간지라는 글자를 통해서 많은 의미가 응축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거를 해석해서 많은 경우의 답변들을 낼 수가 있거든요. 그럼 거기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어떤 상황까지 겪어왔는지를 알아야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러면 뭐 심리학이나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게 다 하면은 그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해 주는 거 뭐가 달라? 그냥 끼워 맞추기 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이건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의 과거의 얘기를 들어야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. 과거를 좀 알아야 미래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것도 안 알려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참 저희로 답답해요.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긴 하는데,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고수들은 이제 그럴 때는 똑같이 한번 이제 던져요. 이렇게 사주 보다 보면은 딱 상황들이 올 때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자식 때문에 왔는데 자식이 머리는 좋은데 지금 진로 때문에 지금 시기가 좀 진로 고민 좀 하는 것 같은데요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던졌는데 그게 이제 맞아요. 뭐 그래요.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풀면은 또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죠. 그러면 뭐가 문제냐? 어떤 학교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냐?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애들보다 엄마의 욕심이 좀 커서 그럴 때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애들은 뭐 머리가 딱 좋기는 한데 인문거리기 하고 싶다. 엄마는 뭐 이과에 특수고 특수대 뭐 이런 좋은데 뭐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이 진로가 좀 꼬이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경우도 솔직히 보이는데, 그럴 때는 또 자꾸 아이에 집중해서, 아이의 사주니까 아이에 집중해서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다 보면 살짝 이렇게 의견이 가타부터 틀어질 때가 있는데, 그거는 틀렸으니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사주란 그 사람 당사자 걸 보는 거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성격을 가지고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이걸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대화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대화가 좀 길어지면은 뭐 1시간 이상 볼 때도 있고, 뭐 짧으면은 뭐 단답형으로 볼 때도 있는데, 보통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보통은 걸려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계속 질문 제안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물어오면은 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화식으로 풀어가야 되는 게 보통 고수들은 다 이렇게 풀어갑니다.